저는 강미숙입니다. 올해 61살이 되었고요. 평생 초등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고 체면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며느리 서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옷을 또 그렇게 입혔어?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서진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들 도윤이와 서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초기 파킨슨병으로 진단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라니. 저는 머리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피곤했을 뿐입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부정했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서진이가 뭔가 도와주려 할 때마다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이 알까봐 두려웠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있으면서 구석에 덮여있던 오래된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건반들이 옛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시절 음악가가 되고 싶어 했던 꿈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컵을 들 때도 수저를 잡을 때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사실은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이가 달려왔지만 저는 화를 냈습니다. 치워주지 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줍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손주 준호를 돌볼 때 생겼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제가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반응이 늦었던 겁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왜 떨려?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조차 알아챌 정도로 제 상태가 나빠진 것입니다.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떨리는 손을 숨기려 주먹을 꽉 쥐곤 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다툼이 더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니 제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불안해서 더 집착하게 되었고 더 많이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안 차려주고 뭐 하는 거야? 저는 서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사실 아침은 충분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물컵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서진이가 어머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이끌어온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몰래 피아노 앞에 앉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주 연주했던 곡을 떠올리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피아노로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다시 천으로 가려두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가 문 너머에서 물어보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체면 때문에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주치의인 한지훈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미숙 환자분, 병은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제가 말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주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어. 약만 먹으면 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오히려 서진이에게 더 날카롭게 대했습니다.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해? 아이 교육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사실은 제가 무력해진 것에 대한 분노를 서진이에게 풀어낸 것입니다. 서진이의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약함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며 지냈지만 속으로는 계속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서진이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식사할 때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제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강미숙이 이렇게 무력한 모습이 되다니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걱정할 것 없다. 서진이와 도윤이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몰래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아보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멜로디를 연주하려고 했지만 중간중간 틀렸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래?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못하다니요. 피아노 뚜껑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서진이가 달려왔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의 벽이 조금씩 균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패배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서진이와 다퉜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을 흘렸는데 서진이가 다가와서 닦아주려 했습니다. 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서진이가 지친 표정으로 앉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같이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처음엔 발끈했습니다.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내가 언제 힘들게 했다고? 하지만 서진이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진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서진이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서진이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돈을 제대로 셀 수 없었습니다. 뒤에 줄 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상인이 답답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서진이가 자연스럽게 나서서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손이 좀 불편하셔서요. 하지만 부끄럽다는 표정은 전혀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창피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서진이가 제 체면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데도 말이죠. 고마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서진이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방을 정리해주다가 서랍에서 낡은 음악회 티켓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그 티켓을 보자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친구와 함께 갔던 음악회였습니다. 그때 저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꿈이 있었어. 처음으로 아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 도윤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음악을 하셨어요? 그래.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생계 때문에 교사가 되었어. 그때는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거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안정적인 길만 강요했나 보구나. 너도 꿈이 있었을 텐데. 도윤이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공부를 강요했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 하늘 너에게까지 물려준 것 같아서.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자존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떨리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라도 함께하면 되잖아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작은 음악회가 있는데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이와 도윤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음악회장에 들어서니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프로그램 책자를 넘기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어 했었지요.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가 옆에 앉아서 건반을 함께 눌러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어머니. 서진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를 따라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이도 뒤에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어머니, 연주 정말 좋아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달랐습니다. 여전히 손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짜 강함이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 위의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피아노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의 것입니다. 서진이와 함께, 도윤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선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드는 멜로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니까요.